인사이트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데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각국의 시선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방향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갈 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세계 2위의 군사를 가진 러시아하고 22위 그 당시에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하고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다. 옛날에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갑자기 합병한 것처럼.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승전보를 올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일이 있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후회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각국의 이제 서방 세계에서 비난을 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할 줄은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 근데 이제 모든 전쟁은 국익을 우선으로 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겠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게 푸틴의 이 장기 집권 전략의 1호잖아요. 1호. 그런 상황에서 이 주변 국가들을 섭렵하고 포섭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젤렌스키가 이제 자꾸 나토에 편입하려고 하니까 경고를 하려고 했어요. 경고하고 속전속결해서 크림반도가 쫙 이렇게 그 정도만 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나토에서 막 지원하니까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은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정말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고양이가 쥐를 모르면 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발버둥을 한번 쳤잖아요. 야, 나도 한 방 있어요. 크루스크 북서부 쪽을 그냥 점령하니까 양상이 또 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본토에 이제 들이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희생자가 러시아 군사가 한 월 1000명이 죽는다니까 지금 비상사태에 걸린 거예요. 러시아는 그렇지 않아도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끝나면서 포탄 소진하고 병사가 지금 러시아 군이 중국, 미국에 의해서 한 3위, 4위 정도 될 거예요. 인도 이런 데 가지고 15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희생자가 한 100만 명, 사상자가 100만 명, 죽은 사람이 한 6, 70만 명이나 그래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되니까 작년부터 계속 북한에 이제 SOS를 친 거죠. 북한은 지금 세계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 계속 문이 닫혀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눈치 보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중국하고 경제 무역이 주류인데 그것도 중국에서 요즘 냉담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수해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또 새 세대가 반항하고 이러니까 그냥 내부는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 돌파구. 잘못하면 체제 유지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서 둘이 궁짝이 맞은 거예요. 러시아는 전쟁 수행 능력을 위해서 포탄이 필요하고 미사일이 필요하고 북한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식량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북한은 그래도 군사 강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앞선 군사기술도 좀 들어와야 되겠고 요게 맞으니까 작년에 만나서 핵잠수함 기술 지원하느니 인공위성 지원하느니 하더니 올해 6월 19일 날 만나서 옛날에 깨진 조러 조약을 복원시킨 거예요. 사실은 군사 동맹 맺은 거예요. 한쪽이 침공받으면 모든 가용한 군사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파견할 줄은 몰랐죠. 병력은. 이거는 정말 병력을 12,000명까지 파견,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도 생각지도 안 했죠. 아니, 옛날 같으면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대결할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념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의 팽창을 위해서 협조해라. 이렇게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라는 나라는 남한을 미제에서 해방시키겠다. 조선을. 그래서 통일전쟁 하겠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 북한 사람들은 항상 남한을 해방시키겠다나 미국을 공격하겠다. 이게 일본이었는데 지금 저기 갑자기 러시아로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건 정세에도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도.
왜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가느냐? 러시아는 우리보다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데. 응? GDP도 뭐 1조 6천, 7천 달러 되고 여기 뭐 북한은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딱 외부에서 볼 때는 야, 저거 파병을 했단 말이야? 그냥 포탄하고 미사일 이런 것만 지원해도 될 건데. 근데 알고 보면은 거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파병하면은 자기 군복 입고 가서 자기 깃발 들고 가서 내가 이 정도 지켜줄게 하는 게 노말인데 우리 월남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뭐 맹호군 가서 우리가 여기 지켜줄게 이렇게 하고 군복. 아니 군복도 러시아 거가 아니고 그 군인이에요. 용병이지 용병. 돈 받고 하러 가는 거지.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보니까 화면 보니까 그 병사들도 그냥 원망졸망하고 크지도 않고 못 먹고 못 사서 그런지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게 파병이 결정돼가지고 다 반신반의하다가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났잖아요. 나진에 이제 군수물자 실는 거, 병력 이동하는 거 다 인공수를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도 조금 전에 발표한 것 같던데 우크라이나에서 맨 먼저 발표하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SOS 치는 거죠. 병력까지 오면은 우리 자유주행은 뭐하냐. 편 들어달라.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리전 하는 거예요. 홍보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이 이 상황에서 간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야, 이러다가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려의 일색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중동전에서도 편 가리기가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 사우디, UAE 뭉치고 있고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 이런 데 다 뭉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하면 3차 대전 간다. 여기서도 걱정하는데 또 북한이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심각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미국은 사실 대선이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은 좌우지간 전쟁을 종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갔던 분위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라는 변수가 가버리니까 이거 끝내지도 못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전쟁 끝냅시다. 푸틴하고 가서 악수해.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시기적으로도 적절한가 이것도 의문이 가고 그러나 모든 거는 우리는 국익을 기준으로 생각해. 국익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전쟁이 없는 게 국익이죠. 2년 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피폐해졌잖아요. 이건 전쟁은 지옥의 지옥. 안 당해봐서 그런다고. 지금 우리도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지금 70여 년이 지났으니까 전쟁의 기억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데 전쟁 국지전만 일어나도 심각해요.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살상무기 지원해야 되는. 우리는 정말 중심을 잡고 잘 봐야 돼요. 원래 파병하고 이런 것들은 동맹이 맺어요. 동맹이. 우리 한미 동맹이 결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병도 같이 하고 그러는 거고 우리하고 나토하고는 동맹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나토에서 병력 요청한다고 보내고 살상무기 요청하는 거하고 지원하는 거고 병력 지원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기 사람이 간다고 주먹 싸면 안 되잖아요. 무기가 바로 같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본단 말이죠. 인도적 지원이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하는 거 경제적 지원 이렇게 가면 몰라도 아니 우리가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옛날 소비에트 영광을 다시 재현하겠다. 그게 푸틴이 장기 전략하려고 일본 아니에요. 장기 집권하는데 일본 목표 그거라고. 옛날에 다 니네 내 편이었잖아. 내 나라였잖아. 왜 지금 나가? 니네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이 우크라이나 너 두 번째 땅덩어리 큰데 기름진 옥토도 있고 욕심내고 있는데 이거 자꾸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편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을 고치겠다. 나토 못 가게 하겠다. 워닝을 하려고 그다음에 크림반도 같이 북부 지역만 순간적으로 합병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나토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토에서 이제 무기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질질 끌었는데 지금 북한이라는 병력이라는 변수가 들어감으로써 이게 어떻게 갈지 양상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토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세상에 제일 멍청하고 답답한 민족들이 자기 땅에서 대리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6.25 때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나라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런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한민족이 남은 땅 그 이념 전쟁도 아니고 거기 가서 싸우냐. 남북 간에서. 이건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람이 코로나로 몰리면 몰릴수록 돌발 행동을 하거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갈 대로 간 거예요. 너무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다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게 많대요. 북한에 지금 주민들이.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공산 독재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일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실리를 취하겠다. 식량 에너지를 받고 우리가 군사 원조 받고 우리가 군사 강국이 되겠다. 군사 강국 우리 핵무기도 만들었지 않느냐. 응? 근데 핵무기를 만들면은 핵 경제 병진 누성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쭉 커왔던 주민들이 다독거렸어요. 핵무기가 완성되면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약속한 건데 씨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뭐 폭동 일부 직전이니까 이거 돈이라도 벌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 돈 많이 받을 거예요. 약속됐을 거예요. 소련은 뭐 러시아는 에너지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국려지책으로 선택은 정책이 아닌가. 그러나 각국은 그게 이제 나름대로 북한은 자기 국익에서 생각한 거예요. 체제 유지, 일본. 주민 조금이나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겠다. 나머지 국제관계는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 강국은 계속 나가겠다. 남한이 우리를 지금 앞질렀는데 우리가 군 기술적이라도 앞서가겠다. 미국이 우리를 한 번에 못하게 하는 수준으로 가겠다. 국익이 챙기는 거. 우리는 그냥 부안해도 오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남북한이 경제력이 5, 60배 차이 나는데 우리는 잃을 게 많아요. 북한은 잃을 게 없어.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뭐, 포탄 지원하고 뭐 하면서 러시아한테 공격받고, 러시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수교할 때 빅뉴스, 빅이스트 뉴스 했어요. 한국에서. 러시아하고 수교. 그렇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 가장 큰 이 업적이 러시아하고 수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수교한 거고. 그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경제 영토를 넓히자. 너무 미국이 의존적이고, 그리고 우리 뭐 러시아 나라는 경제 영토는 크잖아요. 그리고 석유 뭐 자원, 에너지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한을 도와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가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용해 누르겠다. 그거 지금까지 작용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해지니까 북한이 찍소리 못하잖아. 북한이 삐졌잖아요. 쉬운 말로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삐져가지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도 안 듣잖아. 그렇게 우리가 큰 업적으로 러시아하고 교역을 트고 중국하고 교역을 터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사실 뭐 중국하고 우리가 교역량이 미국보다 많았잖아요. 사실. 이런 뭐 애매한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들어갔던 우리 기업들 다 철수하고 그럼 뭐냐 이거지. 그래도 지금 러시아는 우리가 괘씸죄 걸려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1번이에요, 1번.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꾸 휘둘려가지고 뭐 기업들 철수하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한국은 상대하지만 한국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군사력은 2위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일 부족한 게 병력이기 때문에 그 병력을 보충하면서 그건 명분이 서잖아요. 자기들을 볼 때는. 자기 국민들한테. 왜냐면은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전쟁하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반전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걸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푸틴은 자기가 크림반도 같이 확 탈취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 끝내려고 하니까 안 들은 거예요. 계속 나토에 지원하니까. 미국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아니 나 이 북한하고 노스코리아하고 해가지고 내가 병력도 가져왔어. 우리 이 병력들 손상 방지를 위해서 사상 방지를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에너지 주고 군사 기술 주고 핵잠수함 기술 주고 뭐 핵잠수함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핵잠수함 기술을 가져온다. 핵잠수함 만드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말 이 정도 밀착하고 북한군이 가서 희생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중고 잠수함 주시오. 중고 핵잠수함 주세요. 인도한테는 빌려주고 2번이나 빌려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 임대해줬어, 인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군사력의 이제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남북한. 거기는 핵잠수함에 핵무기를 실는 게 일본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국제관계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말 예의주시하고 과연 우리의 국익이 어떤 방향의 국익이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전쟁이란 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전쟁이란 굉장히 묵직한 단어고, 이거는 전쟁은 지옥의 지옥. 안 겪어봐서 그러지. 우리가 지금 6.25 끝나고 나서 한 7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전쟁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보라고요. 이상 가족이 1,000만 명 이상이고 완전히 엉망진창이라. 이런 걸 우리가 괜히 가서 러시아를 척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 군인의 존재 이유는 어디서 살 수 있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전쟁의 전투력의 3요소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3요소는 인원, 장비, 교육 훈련이에요. 사람이 일단 잘 정신상태 박혀야 돼요. 우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비를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좋은 장비 훈련 다룰 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장비, 교육 훈련인데 이건 돈하고 결부돼요. 장비는 북한은 그야말로 구닥다리부터 지금까지 뭐 엄청난 숫자는 늘려놨어요. 다 러시아 뭐 옛날 거 미그 29 같은 거 80년대 비행기인데 그거는 뭐 뜨면은 바로 격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숫자는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잠수함, 뭐, 수상함도 척수는 많아요. 그런데 그 다 훈련을 안 하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통신 감청으로 보지, 인공성으로 보지, 다 본단 말이지. 훈련을 하는 걸 보면은, 수준이 상당하네. 훈련을 안 하니까 돈이 있어야 훈련하는 거지. 기름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연합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전 정부 때는 좀 뜸했지만은, 연합훈련을 계속 하고, 세계 최강의 그 미국하고 이렇게 훈련하기 때문에 선진 그 수준을 다 습득하고 있고. 그래서, 야, 북한은 정말 형편없다. 왜냐면은 제가 1990년대 독일에 잠수함 인수하러 갔는데, 그때가, 그 해가 독일이 통일된 데네요. 그 다음 2주 정도 지나니까 독일의 그 함정이 고철시장에 나온 거예요. 고철시장에. 신문에, 지방신문에. 배사 가세요. 막 독이 시뻘 거예요. 그냥 훈련을 안 하고 유지를 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하고 연합훈련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소통하고 싸울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전투에 나갈 것이며 소통은 잘 될 것이며 이건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연합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 잘못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 근데 이제 뭐 김정은이가 결정해가지고 간 거는 다목적이겠죠. 내부 단속 첫째, 그 다음에 돌파구 마련,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식량으로,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이 말하는 조선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서 위상을 높이는 거, 이런 다목적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큰 성과는 없으리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병력 손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보내면서 좀 선전을 하겠죠. 내부 선전을 이 조선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건데 만약에 가면은 맨 앞에다 붙일지 뭐 후방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건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서 전술 구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떤 사람들은 뭐 총알바지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뭐 전투원이 그런 얘기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쁘죠. 그러나 사실 뭐 이국 땅에 가서 말도 안 통하지 않은 나라에 가지고 장비도 제대로 다룰지 모르고 근데 이제 자기 북한에서 가져간 장비는 잘 다루겠죠. 이런 면에서 유리할 건데 아무튼 크루스크 지역은 제일 치열하게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그야말로 파장이 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나토에서도 이거 뭐 병력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미국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국익을 판단해야 되는데 원래 국가들끼리는 조약이나 동맹 맺어가지고 같은 편이 되잖아요. 대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한미동맹이에요.
한미 동맹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강력 요청을 하면 파병 요청을 뭐 살상무기 지원을 하면은 그야말로 모르는 척 하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해왔고 우리도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순식간에 척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하더라도 우리가 출구 전략을 항상 수립하면서 접근해야지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정말 요즘 국민들도 굉장히 영리하다고 정치권들이 잘 판단을 잘해야 돼요.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토에서는 우리가 뭐 우리한테 파병 요청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나토 동맹이 아니잖아요. 한미는 동맹인데 어떤 사람들은 나토에서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아 무슨 얘기야. 그렇잖아요. 왜 나토에 우리가 따라가냐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기준을 세워놓고 원래 뭐 지원할 때 전쟁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 우선이고 다음에 공병 지원 뭐 건설하는 거 이런 거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살상무기 지원하고 뭐 병력 지원하고 살상무기 지원하고 병력 지원은 거의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무기가 있으면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은 우리한테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우리한테 척지면은 러시아 그냥 지겠어요? 중국을 또 이렇게 꼬셔가지고 쉬운 말로 중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불이익을 줘라 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뭉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미 동맹은 베이스고 그 베이스에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국익이 뭐냐 이 방향을 판단해서 가고 그 다음에 뭐 살상무기 지원 뭐 병력 지원 이런 것들은 법에 있든 없든 간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물어보고 어떤 사람 그 뭐 규정에 있어 없어 뭐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 이건 아주 촌스러운 논쟁이에요. 그거는 이 지도자가 판단해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고 국민들이 싫어하고 우리가 손해나면은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뭐가 직접적이냐고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건 뭐 이념 전쟁은 옛날에 끝난 거 옛날에. 지금은 신냉전이라 신냉전은 과거의 이념 전쟁이 뭐 공산주의 자유주의니 그다음에 뭐 군사력 가지고 뭐 내가 포를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이거였는데 지금은 다 신냉전은 경제 전쟁 지금도 보이지 않는 건 다 경제 전쟁이 이루어지잖아. 무력 전쟁이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8개월이라는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 사실 미국이 자존심이 많이 꺾였어요. 슈퍼파워로 초강대국으로서 그동안 질서 유지를 해왔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부터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아니 아메리카 퍼스트 왜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 해야 되는 거야. 우리 국민들 일자리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원래 어디 가면 쉬운 말로 왕초가 없으면은 질서가 엉망해요. 근데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도 많죠. 야, 니네가 뭔데 뭐 강대국 행세 우리를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국지전이 일어나면 가서 말하면 잘 들어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는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갔다고. 그게 이어진 바이든 정부는 더 좀 유순해요. 바이든 정부는 다자간에 협조해서 하자. 다자간에. 각국가 협력해서 누르자.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극명하게 틀리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지부진 끌어왔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스라엘도 말로 안 듣잖아요. 사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거의 일심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유대인이 다 이 주요 포스트에 다 있다고. 근데 요즘 말 안 듣잖아요. 공격할 때 막 먼저 하고 얘기하잖아. 선 조치 후 보고하잖아. 옛날에는 다 선 상의하고 하고 그랬다. 그래서 미국이 그 자존심이 구겨졌기 때문에 이번 전 대선이 끝나면 아마 그거를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끝나면 트럼프는 자기가 했던 걸 또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끝나면은 나 푸틴하고 친해. 내가 전쟁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 정책을 이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전쟁이 끝나면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8개월씩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 여론 전쟁 끝내잖아요. 왜냐하면 국제 경제가 피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북한에서 그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병력을 확 지원해버리니까 이러다가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경각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놀래고 있죠. 러시아의 그 북한 파병을 함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자기들이 마음에 맞으면 조약만 맺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6월 19일 날 그 준 군사동맹에 맺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파견을 한다. 우리 종맹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파병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이것이 과거의 이념 전쟁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북한은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용병 수준으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은 나름대로 실익을 취하겠지만은 거기에 사상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돼 있고, 나토는 이것 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과 심각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병력까지 파견함으로써 전쟁을 확대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크단 말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세계 여론은 빨리 전쟁을 끝내라.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도 그만해라.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하마스, 하즈볼라 전쟁하면서도 이거 잘못하면 세계 전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렇게 감으로써 북한이 러시아까지 파병됨으로써 이게 생각이 이 범위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미국 대선하면은 그야말로 종전으로 가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려고 지금 나름대로 물밑작전을 많이 하리라고 봐요.